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 9월 3일 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 하나가 선고가 됐었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 법의 노조 통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선고심 판결이 있었는데 법의 노조 통보가 헌법상 법률 위법 원칙에 위배됐다라고 해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판결을 한번 제가 감히 한번 비평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 언론 매체에 판결에 대한 비평 원고 요청을 받아서 제가 이제 원고를 작성을 했는데요. 또 원고 작성하면서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제가 판결문을 꼼꼼히 한번 검토라고 할까요?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조금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문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뭐냐면 제 바로 뒤에 위에 법적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글이 보이시죠? 결국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어떤 이런 텍스트로 되어 있는 법, 보통 렉스라고 하죠. 그것도 의미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냥 텍스트 상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주스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법적 정의라고 얘기할 때는 렉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주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법치주의라고 할 때 법치주의는 그냥 형식적 의미의 그런 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그런 합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법, 이제 바로 이 주스가 주스를 가리킵니다. 그 법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조화시키는 것이 법치주의의 이제 본질이거든요. 이건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법적 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납득하기가 어렵냐? 시간상 제가 판결문 모든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요. 또 할 필요도 없고요. 기본적인 그런 죄송합니다. 이게 좀 무음으로 해놔야 되겠네요. 기본적인 본질적인 그런 쟁점만 아시면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법의 적대적인 그런 행태로 불법, 위법을 저지른 그런 자가 있다면 그 자를 단순히 형식적인 법 논리로 해서 보호하는 것이 법적 정의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자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법 논리로서 그를 보호하는 것이 저는 그건 법적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바로 저는 그러한 법의 적대적인 법을 기망한 행정관청을 기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전교조에 대해서 형식적인 헌법상 법률 위법 원칙이라고 하는 그 원칙의 형식적 측면만을 강조해서 법의 노조 통보가 위법하다. 법률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판결한 것은 다수 의견이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법치주의, 형식적 법과 실질적 법을 조화시키는 법치주의 관점에서는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판결문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이러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 부분은 바로 그 판결 이후에 사건의 개요 부분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그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전교조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기까지 그 경과가 쭉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면 누구든지 전교조의 손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요 사건 개요를 보시면 뭐 디테일하게 할 것까지는 없고요. 이제 교원 노조법이 1999년도 1월 달에 이제 제정이 되고 7월 1일 이제 시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교원 노동조합이 이제 그 합법화가 됐습니다. 설립이 허용이 돼 가지고 그해 이제 6월 달에 전교조가 이제 규약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원 노조법, 그다음에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조합이 되는 경우,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전교조 같은 경우는 교원에 한해서 또는 뭐 그 해고된 경우에는 그 해고를 이제 다투는 법적 분쟁이 있는 자에 한해서 이제 그 조합원의 자격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러한 교원이 아닌 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전교조가 어떤 꼼수를 썼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전교조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때 어떤 꼼수를 썼느냐 하면, 그 본문에다가 그러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그 조항의 예외를 본문에 두지 않고요, 그것을 부칙에다 뒀습니다. 부칙에. 그러니까 본문에 들어가야 할 사항을 부칙의 끄트머리에 집어넣은 것이죠. 본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그래서 그 부칙에 제5조에 규약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규약 본문은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 예외를 규약 부칙에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부당 해고된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당시 이제 노동부는 그것을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접수를 하고, 그래서 쭉 보다가 이상이 없다라고 설립 신고 필증을 내주고 나서 아마 다시 꼼꼼히 확인을 한 것 같아요. 확인한 거 보니까 봄에 규약 부칙에 교원 노조법,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 그 조항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그 대법원 판결 그 반대 의견은 이거 행정관청을 기망했다라고까지 그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했다, 기망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노동부 장관, 노동부에서 이거 안 된다, 이거를 시정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리죠. 근데 뭐 그거 전교조가 따르지 않았죠. 그리고 전교조는 그 시정 명령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취소를 구하는. 그러나 그거 뭐 1심, 2심 대법원에서 다 졌죠. 그런데 이제 전교조는 또 그 중간에 뭐 규약을 개정하면서 또 이제 그러한 교원 노조법과 노동조합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위배되는 그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교원이 아닌
부당 해고된 조합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그러라고 하는 그 자격 그 조항을 둔 것이죠. 부칙에 또 똑같이 그런 꼼수를 또 되풀이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부처 명칭이 바뀌어서 이제 고용노동부인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또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2013년도에 10월 달에 법의 노조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교원노조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런 통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의 노조 통보에 대해서 정교조가 같은 날, 그 법의 노조 통보를 받은 날, 그날, 그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1심과 2심에서는 정교조가 패소했죠.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그것이 뒤바뀌어져서 파기환송 판결이 난 것이죠. 뭐 들리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교조 측이 주장하지도 않은 그 법리, 그 법률 유보 그 논리가 이번 다수 의견에서 그것이 원형이 돼서 그런 판결이 났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경위가 이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렇게 법에 적대적이고 아예 법을 무시하고 그런 꼼수를 쓴 정교조, 이거 보호하는 것이 과연 법적 정의에 부합합니까? 예를 들어서 정교조의 그 청구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정말 다른 어떤 논리가 없다면, 법리가 없다면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판결의 쟁점 중에 하나가 이 법의 노조 통보, 그 통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다수 의견은 그것을 새로운 하나의 행정 처분으로 본 겁니다. 형성적 처분으로. 그런데 별개의 의견하고 그 다음에 반대 의견은 그것은 새로운 행정 처분이 아니라 이른바 행정법의 일반 원리에서 인정이 되는 어떤 행정처분의 직권 취소 또는 철회다. 저는 별개 의견과 반대 의견의 그 의견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행정관청이 행정처분을 했는데, 행정행위를 했는데, 뭔가 그 처분의 결격, 그러니까 처분의 요건, 처분을 내리는 데서 어떤 요건을 흠결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원인이 그 상대방이겠다. 그 수범자이겠다. 그러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고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직권 철회 취소가 과연 법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또 따로 논해야 할 문제이지만 다수 의견은 너무나 형식적 법 논리로 따졌다. 그래서 직권 취소 철회라고 본다면 이제 어떤 판단으로 넘어가느냐, 과연 그 법의 노조 통보가 타당하냐, 적법하고 타당하냐, 그 논의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교조는 설립신고 당시에 그 관계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해직교원의 조합원 가입을 정면으로 허용하는 그 규약, 그 부칙에 몰래 숨겨놨죠. 그것을 숨긴 채 행정관청을 속여 수리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꼼수를 부렸고, 이를 지적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반복적인 시정명령, 시정요구, 이거 응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시정명령, 시정요구를 거부하면 당연히 그러한 법에 넣어져 통보가 있으리라고는 당연히 정교조도 예견할 수 있었고 기대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과연 정교조에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어떤 기득권, 신뢰 보호가 있느냐, 보호해야 할 신뢰가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러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느냐? 정교조 너희들은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맞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판결이 나온 결과로 어떤 것이 예견할 수 있느냐? 지금 그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다른 노동조합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이른바 꼼수를 알려준 것밖에 안. 그래서 지금 다른 노동조합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지금 불법 상태가 계속 초래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법적 안정성이 지금 침해되는 것이죠. 지나치게 국민의 기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법률 유보 원칙, 그의 형식적 측면만을 강조를 해서 그것도 100%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인데요. 법에 넣어져 통보를 새로운 행정처분이 아니라 직권 취소로 본다면 법률 유보, 이거 법률 유보 원칙으로 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A 법리와 B 법리로 서로 이게 어떻게 보면 경합해서 볼 수 있는 것인데, A 법리도 취할 수 있고 B 법리도 취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느냐? 대법원은 구체적인 법적 타당성, 법적 안정성, 실질적인 법치주의, 그 관점에서 A 법리를 취할 것인가 B 법리를 취할 것인가를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 타당성, 법적 안정성, 실질적 법치주의, 이 관점에서는 이 법을 무시하고 행정강정을 속이고 한 이 정교조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을 법리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당부당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원고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체가 싫으면 오픈을 하면 제가 나중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링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 아티클을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 방송에서 못다한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또 이게 방송을 보는 거하고 글로 차분하게 있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나중에라도 그 방송을 꼭 방송이 아니라 그 글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지난 9월 3일인가요? 그 대법원 그 전교조 법에 넣어져 통보 그 취소 사건, 그래서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해서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실질적 법치주의 그리고 법적 안전성, 구체적 타당성 관점에서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그냥 일반 하급식 법원과 다르거든요. 그 대법원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최고 법원이잖아요. 그래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 질서의 어떤 확립, 그다음에 어떤 법적 평화라고 하는 이러한 법적 평화 보장 기관으로서의 또 지위도 갖는 것이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허영 교수님 헌법학 원론 책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대법원의 지위에 비춰봤을 때 이번 판결은 조금 너무 형식적인 법 논리만을 내세워서 판결을 내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그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